반갑습니다. 다코스TV의 다코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말씀 나눌 주제는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종잣돈이 5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만 오늘 영상을 같이 봐주시면서 생각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5천만 원짜리 수표를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하나 나오더라고요. 일시,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와, 5천만 원. 10월 달에 정부가 구리, 고양, 남양주, 의정부 등 경기 북부 4곳의 규제를 해제했고, 최근에는 11월 달 들어서 바로 또 급하게 이렇게 경비 남부, 그러니까 서울이라든지 과천, 성남 이런 쪽을 제외하고 전부 다 이제 규제 지역 해제를 했습니다. 관련돼서 해당 규제 해제 관련돼서 유튜브 분석 영상들이 엄청 많았고, 블로그 글도 고소분들의 글을 제가 대부분 찾아서 보고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을 같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천, 세종 포함해서 전국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 특이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관련돼서 서울이나 경기 4곳 제외하고 모두 다 해제를 했다. 모두 다 이제 비규제 지역 됐다는 얘기고,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시에 완화되는 규제들이 청약, 대출, 세제, 기타 관련돼서 시사저널 2라는 제가 이런 언론에서 제가 캡처를 해서 떠왔습니다. 대부분의 영상들이 이것이 어떻게 해제되면 이렇게 풀리고, 청약 관련돼서 뭐가 또 해제되고, 대출 관련해서 뭐가 또 완화되고 등등 해서 이런 설명을 제가 드리지 않고요. 이렇게 됐다라는 것만 우리가 알고, 정부는 등등 해서 이렇게 뭐 다 해제를 했다. 근데 전문가들의 평가를 들어봐야 되겠죠. 관련돼서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청약 규제도 대폭 풀린다는 점에서 시장에 있는 연착륙 도움에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뭐 이렇게 15억 원 이상의 주택 대출 여기도 해당되고. 하지만 박원갑 KB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은 1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추가주택을 살 때 취득세가 8%까지만 뭐 해제되는 지역에서는 일반세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급금매 중심 매물 소화가 가능해질 것이다. 집값이 하락하고 금리 인상으로. 하지만 대출 이자 부담은 커진대자 이게 DSR이라고 그러죠.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또한 여전히 묶여있는 만큼 규제지역 해제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효선 NH 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하반기 들어서 급속도로 냉각되어서 수요가 실종된 시장 변화 속에서 예고됐었던 규제 완화의 속도를 한층 높임으로써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책보다는 거시경제 어려움을, 똑같은 얘기죠. 위에서 이 대출금리가 워낙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어가지고 대세를 거스르기에는 한계가 있다. 수도권 규제지역 해제는 해당 지역의 세제, 대출, 재정비 사업과 관련된 규제로부터 자유를 줄 수 있고, 대출 규제 완화는 실수요자들의 한도를 높여주는 기준이 된다면서, 하지만 서울이나 경기도 일부 규제가 남아있다. 그래서 조금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다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여러 가지 규제 있는 것들도 좀 빨리 해제를 해야 된다. DSR 이런 얘기도 또 하시고, 이 맨 밑에 보시면 이은영 대한건설정책연구위원은 주택가격 상관없이 LTV를 50%로 1호라 한 점은 근본 없이 제시됐던 9억, 15억이라는 고가주택 기준을 폐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면서도, 또 여기도 똑같죠. DSR, 차주 규제 등 유효한 상황에서 LTV가 완화돼서도 이것 때문에 주택거래가 증가하는 효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자, 그러니까 현재 남아있는 각종 규제들이 있겠죠. 말씀드린 대로 대출 규제, DSR, 그다음에 세금적인 규제 포함해서 가장 크죠. 이게 취득세 중과가 아직 그대로 남아있고, 보유세 관련돼서는 종부세, 또 양도소득세도 한시적 완화한다 하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뭐 이렇게 불안정이 남아있는 요소다. 또 여기에 더불어서 속도, 고금리인 상황은 예전에도 있었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으로 다다닥 올리면서 대한민국도 따라서 다다닥 올리는 이런 속도적인 측면이 전례가 없었다라는 이런 것도 심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즉 거래가 지금 실종되어 있는 상태에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주택을 이미 보유하신 분들 있죠. 유주택자분들, 다주택자들이 먼저 매수를 해야 된다. 진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각종 규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위에 여기 보이시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현재는 사실은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아직 좀 불가능하다. 근데 정부도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규제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측이 아마 되는 부분입니다. 다주택자들이 살 수 있는 시기가 아닌 거죠. 아직은 고금리, 대출이나 세금 규제 등등 해서 심리가 얼어붙어 있고, 특히 입주가 많은 지역 있죠. 인천 포함해서 여기 대구도 마찬가지고 경기도 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제를 그래서 다 풀어봤자 이렇게 예전처럼 반등이 확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도대체 무엇인가? 아까 제가 초반에 제목 말씀드렸죠. 종잣돈이 많지 않으신 분들, 5천만 원 전후 또는 5천만 원 이하에 있는 분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바로 인정을 해야 된다. 제발 돈이 우리가 많이 없다. 내가 지금 돈이 많이 없네. 투자를 하려고 해도 뭐 돈이 없어.
에너지 분산하지 마시고, 그리고 주택 개수를 지금 막 늘려가지고 1주택, 2주택, 3주택 막 늘릴 시기가 아닙니다. 하나에 그러니까 집중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세 가지 단계에 있는 분들을 제가 나눠봤습니다. 이것이 정답이라고 딱 이것대로 해라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만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방향성을 한번 잡아보자. 자, 무주택자분들은 투자냐 실거주냐 이 두 가지 중에 우선 선택해야 된다. 투자하면 무엇입니까? 전세를 끼고 좋은 아파트를 내가 나중에 돼서 지금은 일을 하락하고 있지만 이런 하락하는 거에 바닥이 요쯤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요때를 미리 전세 끼고 내가 바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전세 끼고 하나 사두겠다. 추후에 내가 실거주를 하겠다. 이런 방향. 하나는 대출을 받아서 이제는 내가 실거주 해야 되겠다. 아, 월세 내기 싫어. 전세자금 대출도 너무 높아. 실거주 해야 되겠다. 둘 다 가질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투자도 하고 5천만 원 이하로 실거주도 하고. 갭이 큰 지역이나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나 경기 상위권 지역, 아까 말씀드렸던 규제가 아직 해제되지 않은 지역들 있죠. 여기를 지금 공부를 한다거나 임장을 간다거나 내가 돈도 이거밖에 없는데 지금은 여기를 공부하거나 임장할 이런 시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투자자라면, 그리고 내가 지금 보유한 시드머니 내에서 가장 좋은 것, 입지라든지 연식 이렇게 총포함해서 가장 좋은 것 하나에 집중하자. 하나만 공부를 하자. 지역도 하나만 보자. 자, 실거주라면 대출 있죠. 이번에도 대출 관련돼서 이렇게 생애 최초이신 분들 또는 금액적으로 요 이하인 분들은 대출을 금리를 이렇게 막 고정금리 해가지고 갈아타게 해주겠다거나 금리를 안정적으로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대책이 발표됐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좋은 입지에 내가 오랫동안 실거주할 집을 이렇게 무주택자라면 실거주는 선택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1주택자 분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갈아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오래 살 분은 뭐 여기에 지금 이 정책에 크게 상관이 없지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런 위치에서 나는 더 좋은 상위 입지로 나는 갈아탈 거야. 근데 대구처럼 해당 지역이 지금 현재 물량 때문에 조정받고 있다. 그래서 갈아탈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내 에너지와 시간과 능력이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후보군의 매물을 5개 내외를 정하셔가지고 주기적으로 매매, 전세, 호가, 실거래가를 확인하면서 언제가 여기가 바닥인가. 전세가 계속적으로 막 신축이 엄청 들어오면서 신축 전세도 바닥인 거죠. 이것이 언제 정리가 될 것인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면서 바닥을 다질 때, 전세가가 정말 중요하겠죠. 그때 점점 전세가 이렇게 막 최저부터 거래가 되면서 그때부터 확인해서 내가 갈아타기를 준비를 해보자. 이것은 주기적으로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뭐 확인을 해야 될 상황인 거고, 방 안에 앉아가지고 네이버 매물만 본다 해가지고 될 것이 절대 아니죠. 반드시 현장을 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할 게 많은데 다른 것도 확인한다? 에너지와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다주택자분들은 추가적인 규제 해제 후, 그러니까 취득세 중과라든지 DSR 대출 규제들이 풀리고 나서 진입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봅니다. 절대로 급하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장이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입주가 부족한 지역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택을 투자를 해서 임대를 늘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방향성이 아닌가. 5천만 원 밖에 없다는 이런 전후의 사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자각, 항상 제가 말씀드려요. 자각. 나 지금 5천만 원이 전부야. 지금은요. 지금. 그러니까 제발, 그렇기 때문에 원싱이란 책이 있죠. 하나에만 집중하자. 지역도 그렇고 상품도 그렇고 투자 방법 중에서도 금매가 있고 공매가 있고 경매 등등 여러 가지 이런 매수 방법이 있는데, 공부를 하는 것 좋지만 여러 가지를 해보고 내가 원하는 내 방향성에 맞고 내 상황에 맞는 게 정해졌다면 거기에만 집중하자. 제발 하나. 지역도 그 지역에서 또는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막 대다수의 전국적으로 지금 공부할 단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에만 집중하자. 돈이 5천만 원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돈이 고금리 시대죠. 지금 무리한 대출을 하지 않고 감당 가능한 대출. 내가 월 이렇게 소득이 이 정도 되는데 내가 이렇게 원금이나 대출이자 갚을 이 정도 감당이 될 것 같은데 그 한계에서만 대출을 해야 되겠고,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지원이 가능하면서 저금리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면 그걸 이용해서 내 집 마련 또는 투자를 해야 될 시기다. 워낙 지금 금리가 높기 때문인 거죠. 매수하기 위해서 큰 돈이 필요한 지역이 있을 거고, 신축이 있을 거고, 재개발 재건축 있죠. 최소 몇 억이 필요한 지역. 향후 그리고 반대로 2, 3년간의 입주 폭탄이 예정된 지역이 예정됐습니다. 이미. 여기는 지금 뭐 집중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 해도 되는 거고, 지금 내가 5천만 원밖에 없는데 미리 뭐 공부를 해서 신축이라든지 몇 억이 필요한 재개발 재건축, 몇 년이 소요될지 모르는 이런 지방에 있는 재건축 지금 당장 공부를 할 필요 없다. 나중에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규제가 향후에 풀리는 타이밍, 향후에 그리고 입주가 부족한 지역, 그리고 내 시드머니 안에서 말씀드렸듯이 내 집 마련 또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지역 그 매물만 공부를 하자. 추가적으로 여기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일자리 지방 쪽에서는 또 교통 여건이 향후에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만 여기에 우리가 공부를 해서 금매
계속적으로 바닥을 다진 이 지역에 싸게 사서 좋은 위치에 있는 부동산을 장기적으로 우리는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야 되겠다. 결론은 이거밖에 없죠. 우리의 돈과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만 집중하기에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부족하다. 우리 모두 다 일을 하고 있고 근로를 하고 있고 퇴근해서 주말에 일이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같이 예를 들어서 결혼하고 애가 있으면 육아에도 신경 써야 되고 체력도 점점점 예전보다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부 다 할 수 없다. 다 하려 하다가 다 놓친다는 얘기가 있죠. 자, 마지막입니다. 멀티태스킹이 뇌에 안 좋다는 신경과학적 연구가 있더라고요. 제가 캡처해서 가져와 봤는데 멀티태스킹을 많이 한 사람들 이렇게 뇌 MRI 보니까 공감, 감정 조절을 이렇게 담당하는 뇌피질이 위축된다. 일시 중단했던 작업에 다시 집중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23분이나 걸린다. 등등등등. 그러니까 멀티태스킹이 이렇게 요구되는 시기이긴 하지만 우리는 역설적으로 이걸 계속적으로 우리가 뛰어난 천재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 막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제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중간에 보시면 인간의 뇌 중에 생각과 행동을 좌우하는 뇌는 사실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른쪽에 더 원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가지에 집중하라.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단순한 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책 보고 많은 것을 느꼈는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돈의 한계가 있고 시간의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내가 할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또 내지만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그 지역, 그 매물 거기만 후보군을 정해서 내가 적절한 타이밍을 보고 투자할 수 있는 거기만 집중하자라는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에너지를 분산하지 말자. 마지막 이렇게 강조를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정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되고 사시는 분들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